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번 올리기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너무 어버버 아바바를 많이 해서 선생님 잠결에 찍은 거라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정제돼서 다시,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잘 잤고요. 너무 열심히 찍다가 횡설수설을 많이 했던 강의였네요. 저번 시간까지 그리스를 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로마하고 그 헬레니즘 시대를 할게요. 음, 고대 미술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에는 어느 정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로마가 나중에 처음에 그 그리스하고 함께 이렇게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렇게 3대 국가가 이렇게 이어져 올 때는 그 세력이 가장 약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가 쇠퇴하면서 로마 시기가 굉장히 로마 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면서 그리스에 말했다시피 그리스의 문화와 이집트의 문화를 갖고 오죠. 이 시기 전체를 다 헬레니즘이라고 했죠. 로마에도 헬레니즘이 있었고 그리스에도 헬레니즘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위치 설명도 했죠. 여기가 로마고요.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 로마고 여기가 이집트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정도 다 점령을 했었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주로 그리스의 미술과 이집트의 미술을 했는데 로마의 미술은 사실 다 그리스를 다 따라 좋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숭배했어요, 로마가. 사실 우리나라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배워갔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와 그리스도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세력이 강해지고 그리스가 점차 약해지면서 이건 좀 약간 아주 평화적이진 않았지만 막 전쟁을 심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하던 거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은 고대를 세계 국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대의 특징은 중세 특징과 약간 다르고요. 고대는 일단 인간 자체를 중시하기는 해요. 중세보다.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그리스와 로마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고대에 들어가긴 하지만 중세의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처럼 똑같은 거죠. 이것도 내세 중시하고 여기도 똑같죠? 이성 존중하고 내세 중시, 파라오 중시. 화가는 기술자에 지나지 않았고 이름이 없었다. 남은 사람 이름이 아무도 없죠. 유명한 화가 이름. 제작적 비례 여러분 다 기억하죠? 똑같이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그리는 거나 만들고 디자인적이라고 했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중세와 비슷한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중세를 얘기했고요. 그리스하고 로마는 또 비슷한데 또 다른 점은 그리스는 좀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 순수하죠. 약간 어떻게 미술로 치면 순수 미술이고요. 로마는 미술로 치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실용적인 거를 중요했고요. 그냥 막연히 아름답고 감성적이고 철학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쓸모 있는 걸 만들자. 왜냐하면 고대 로마는 굉장히 세력이 더 많이 확장되잖아요. 큰 나라를 통치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수로가 필요하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물을 많이 길어 써서 관계 농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건축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실용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어떤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죠. 하지만 주로 그리스의 그런 어떤 미술 문화를 다 따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이 현세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랑은 좀 다른 게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랑은 좀 다르죠.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다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신을 존중했기 때문에 얘네는 신상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스는. 로마는 신상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에 따라서 초상조각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몸은 신, 얼굴은 왕. 그리고 여기는 좀 약간 실용성은 떨어지죠. 신전.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신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로마는, 제가 말하는 신은 그리스 로마 신입니다. 어, 그리고 로마는 사람을 더 중요하고, 현세에서의 어떤 즐거운 문화적인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극장 만들었죠. 전반적으로 다 로마는 그리스를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시민 여기저기 정복을 하고 다니면서 헬레니즘 시기 이어지고요. 그 헬레니즘 시기가 똑같이 그리스에도 이어져요. 그래서 로마 시대도 그런 특징이 보여지고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요. 로마네스크, 비잔틴, 고딕 시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후에 중세 수업에서 열심히 할 거고요. 장인이나 공예가의 불감 똑같죠? 아까 이집트랑 똑같아요. 그리스와 로마에는 수학자라든지 선생님 설명해줬던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수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이집트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미술은 거의 다 수도사들이 했어요. 수도사 알죠? 예를 들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자기 소명이다 생각해서 자기 이름 크게 밝히지 않고 미술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예수의 탄생, 로마 시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 지방에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죠? 누군지 알겠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에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림이나 예술이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술품들이에요. 특히 중세시대. 로마가 나중에 처음에 번영을 좀 하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자체가 중세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 속에 이 로마가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중세가 있으면 이 안에 어떤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에서의 그 로마 시대의 속국이 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양 미술사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 많죠? 그래서 꼭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떤 선민사상은 정해진 사람들은 구원될 거다. 그 정해진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상이고요. 율법주의. 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따를 수 있다. 뭐 이런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자 로마는 우리는 다신교를 믿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한 명의 이 예수라는 얘를 이렇게 굉장히 따르는가라고 위협을 느끼고 십자가형을 하여서 그를 죽이죠. 그때 그의 가르침이 제국 전역에 전파되어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슬픔이었지만 전역에 전파되는 기회가 되어서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를 믿고 따랐고 예수는 또 죽음 이후에도 어떤 그 정말 다양한 그 뭐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다고 부활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신학 성서가 편찬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는 다신교였지만 크리스트교들이 유일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하자 이들을 박해하였지만 결국 이긴 사람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크리스트 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는 더 이상 다신교를 믿을 수 없고 교황청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개의 종교만 믿어라 라고 해서 카톨릭 믿게 됩니다. 크리스트교. 로마의 미술은 발전하여 실용적인 건축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아까 그 예수님을 살짝 뒤로 하고 그건 회화를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 알려준 거고요. 실제로 로마의 미술의 전반적인 것은 다 건축에서 이루어집니다. 토목, 왜냐하면 건설을 해야 되죠. 국가를 건설해야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토목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도시를 설계하는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발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법이 생겼죠. 시민법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말 뭐냐면 그 시민들이 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원형 경기장 필요하겠죠. 경기장에서 경기도 보고 개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목욕탕에서 때도 밀면서 와 맛있는 우유도 좀 마시고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몸에 발랐다는 우유 그때도 있었겠죠? 선생님 어릴 때 목욕탕에서 시원한 우유 먹던 거 기억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도 주지만 어떤 뭐랄까 문화생활도 즐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들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로마에도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행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이때는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고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 땅을 이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로 원정 이후에 이게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버려서 세계 시민이라고 하죠.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중심이 되어서 로마도 함께, 그죠? 그 말이에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화려한 미술이 발달됐습니다. 특히 밀로의 비너스, 라오콘 니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케 이렇게 날개 펼치고 있는 거 있죠? 밀로의 비너스 팔 없는 거 알죠? 라오콘 군상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로마의 초상조각, 선생님이 초상조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작품 중에 하나는 그리스 거고 하나는 로마 거예요. 얘는 실제 사람의 어떤 철학가의 모습을 만든 조각이고요. 이것은 그리스의 신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대리석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름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현돼서 현실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로마의 특징이었죠. 그리스의 특징, 그쵸? 이건 이상미를 추구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죠? 현실 중시, 실용성 중시. 그리스는 이상적인 미 중시, 실용성보다는 철학이라든지 사람의 됨됨이, 어떤 지성 같은 걸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들어왔어요. 신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팡테온 신전이에요. 팡테온 신전인데 아까 그리스의 선생님 여기 그리스의 신전하고 똑같은 것도 앞에 있네요. 맞아요. 이만큼은 그리스의 신전을 많이 닮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부분, 요 돔 부분 있죠. 요 돔 부분은 아주 로마적인 거예요. 로마는 아치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구조를 발견해요. 이 아치는 여러분들 다리에 쓰이죠. 다리에 이렇게 쓰여요. 이게 아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이 다 모여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압력이 만약에 무거운 게 여기 지나가면 안 무너지겠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바로 여기가 꺼져버려요. 근데 아치는 어떨까요? 아치를 중심으로 압력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압력을 받아주기 때문에 아치로 건물을 지으면 굉장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 구조를 로마가 발명을 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건축적으로 아치를 발명한 것은 아주 큰 역사적인 발명이에요. 근데 이 로마는 판테온 신전을 보면은 그리스적인 것과 로마적인 게 굉장히 많이 융합돼 있어서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대리석을 갖고 만들었던 그리스와는 다르게 콘크리트 만들어 썼긴 썼는데요. 이번에 만든 이 판테온은 화산재를 섞었대요. 화산재를 섞으면 무겁지 않으면서 가벼우면서 시멘트 우리 지금 공사하는 재료처럼 굉장히 얇게 발라지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또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었죠. 개선문과 소도교도 이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의 점이 뭐냐면은 이 판테온 신전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지만 요 가운데가 뚫려있죠. 그래서 자연의 빛이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따로 뭐 형광등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해요. 그때 그랬다고 합니다. 신과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도 과학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 전에 신전에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비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이 안은 어떨까요? 이 안은 무너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조금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면에서. 그거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로마의 회화로서 남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이 폼페이의 벽화예요. 폼페이 벽화는 기원 후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27년도에 있었던 폼페이의 그 폼페이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화산재에 의해서 다 이게 뭐랄까요?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시 로마의 아주 뛰어난 문명은
사그라들었죠.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몇 개 남아있는 것들, 발굴된 것들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회화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화산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모습을 르네상스의 작품처럼 이 이후에 등장한 중세 이후에 등장하는 르네상스의 작품처럼 정말 명암이라든지 입체감 있게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집트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그리스랑도 좀 다르죠. 그리스는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원근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썼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원근법을 썼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로마의 회화 능력이었고요. 여기 건축물도 보시면 이 건축물 안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대요. 회화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냐 로마냐 이걸 선생님 또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스하고 로마는 비슷하지만 보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그리스를 따와 있지만 로마는 좀 더 실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는 공공 건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목욕탕 공화당. 하지만 그리스는 신을 경배하는 신전이 대부분의 건축물이고요. 돌을 잘라 만들었죠. 대리석. 하지만 이거는 콘크리트를 썼다는 거. 재료가 다르죠. 그리고 형태가 달라요. 이건 원형, 곡선적. 하지만 얘는 직사각형, 직선적. 다르죠. 그리고 얘는 둥근 아치, 별표 쳐야 합니다. 아치라는 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고도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 그리스의 신전들은 지금 굉장히 보수공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돌 자체가 그리스의 그 대리석은 굉장히 약한 돌이에요. 무른 편인데 11자, 그러니까 수평과 그 수직의 건축물은 잘 이게 무너진대요. 요 사이사이에. 이 기둥이 엄청 많이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기둥이 상대적으로 좀 널찍널찍하고 여기는 아예 기둥도 없잖아요. 벽을 만들어 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치형이 이 로마의 건축물에 가져온 어떤 변화는 굉장히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고 현대에서도 이 아치는 굉장히 과학적인 구조라는 게 이렇게 인정이 됐죠. 자, 도리아식, 이오니아식의 원주가 있지만 여긴 코린트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적인 인간상 관리를 이상화한 조각상, 즉 초상 조각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에는 신을 이상화시킨 것, 그리고 회화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로마에서는 원근법도 썼다고 합니다. 미술의 주제는 신화였고요. 로마의 미술의 주제는 가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직에 있는 인물, 현재 인물, 군사적인 영광을 묘사한 어떤 사람, 이죠. 그 특징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에 사실은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특징만 볼게요. 과장미, 이상미가 극치를 이루고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라오콘의 이 트로이의 목마. 이 작품은 사람이 섰을 때 한 이 정도예요. 선생님 가서 봤어요. 굉장히 움틀움틀 사람 몸에서 정말 화가 나 있는 느낌. 살아남아야겠다. 정말 이 뱀들한테서 이겨내야겠다라는 어떤 역동적이면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런 과장된 인간의 어떤 근육 같은 걸 선생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조각의 특징을 나타내는 라오콘 상입니다. 이 것에 대한 신화는 굉장히 선생님이 봤는데 복잡해요. 일단은 라오콘이 트로이 여기 보시면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군의 목마를 트로이 성 안에 끌어들이는 것을 라오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마를 트로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반대파들. 근데 그것들로부터 얘는 지키려고 했어요. 트로이라는 이 곳을, 이 터키라는 곳을. 근데 그때 자기랑 반대되는 그 편의 신들이 노여움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내갖고 이 신들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들들하고 다 같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내용이 선생님도 사실 이해를 다 못할 정도로.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일들 헬레니즘 시기에 이들의 정벌 지역 정벌 때문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신화처럼 나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또한 헬레니즘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시기도 헬레니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중세 선생님 하기 전에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